누군가에게 화를 낸 후 몇 분 지나고 나서 통제력을 잃은 것을 후회해 본 적 있나요? 만약 제가 말하길 그 충동의 진짜 원인은 다른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당신이 스스로에게서 아직 보기를 원하지 않는 어떤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요. 칼 융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짜증을 느끼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고통의 반영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고통을 어떻게 힘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침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당신이 느끼고 살아가는 방식에 영원히 변화를 줄 수 있으니까요. 작고 사소한 상황들이 어떻게 우리를 완전히 중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지 느껴본 적 있나요? 직장에서의 무례한 한마디, 가족의 은근한 비난, 또는 모르는 사람이 운전 중에 끼어드는 상황만으로도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하곤 하죠. 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릿속은 핑계와 공격, 침묵 속 모욕이나 고함으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과 관련이 없다면 어떨까요? 칼 융은 우리가 느끼는 분노의 많은 부분이 단지 반영, 즉 우리 안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의 투사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를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두려움, 수치심, 혹은 단순히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해 억압되고 부정되거나 숨겨진 우리의 성격 일부들 말이죠. 이 부분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지만 무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바로 우리를 가장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 안에서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비난하는 부분은 사실 당신 안에서 주목받고 싶어 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당신을 깊이 짜증나게 하는 그 감정은 치유되지 않은 고통, 배신당한 가치, 무시하고 살아온 오래된 상처를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분노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하나의 초대가 됩니다. 영혼이 더 큰 용기와 더 깊은 연민, 더 진실된 시선으로 당신 내면을 바라보도록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타인을 마주할 때 느끼는 감정은 당신의 영혼이 치유를 요청하고 있는 신호니까요. 이제 우리가 이 여정을 시작한 만큼 하나의 단순하지만 강력한 초대를 하고 싶어요. 댓글로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일상에서 당신을 가장 화나게 만드는 일이 무엇인지 들려주세요. 때로는 그저 밖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더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과정이 시작될 수 있어요. 이 공간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당신의 이야기가 지금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요. 분노로 반응하는 대신 존재로 응답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로서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여정의 첫 걸음을 시작해 볼게요. 윤기 말한 그림자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의 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밝게 빛나는 거실, 즉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은 당신이 스스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입니다. 당신의 장점, 확신, 그리고 올바르다고 믿는 행동들. 하지만 그 집엔 지하실도 있어요. 어둡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잠가놓은 그곳에는 당신이 추하고 부적절하고 수치스럽거나 위험하다고 여겨 억눌러버린 모든 부분이 숨겨져 있죠. 문제는 그 부분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존재하며 드러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우리가 억누르도록 사회화된 모든 감정과 욕망을 포함합니다. 분노, 질투, 불안, 두려움, 통제욕,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욕망 등등. 우리는 그런 감정들을 예쁘지 않다, 옳지 않다고 배우며 억누르지만 무의식은 그것을 잊지 않아요. 다만 형태를 바꿀 뿐이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 그림자는 투사되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신의 주장을 억눌러온 경우에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에게 짜증을 낼 수 있고, 자신의 실수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실수를 쉽게 판단하게 될 수 있어요. 무시당하는 것에 화가 난다면 사실은 당신이 늘 스스로를 침묵시켜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맥락에서 분노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경고입니다. 지하실에 초인종이 울리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가 주목받기를 원하고 있고 이해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위험은 분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모른 채 아무 관련 없는 사람에게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바꾸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잘못된 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잘 이해되지 않은 감정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림자는 받아들이고 통합되면
더 이상 삶을 뒤에서 조종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을 위한 힘이 됩니다. 혹시 누군가를 보자마자 뚜렷한 이유 없이 자동적으로 불편함을 느껴본 적 있나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무례하게 행동한 것도 아닌데 단지 그 사람의 말투, 자신감, 침묵, 행동 방식 등 뭔가가 당신 안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융기 말한 투사입니다. 당신이 인정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못한 내면의 어떤 부분이 타인에게 투사되는 것이죠. 당신은 그 사람 안에서 사실은 당신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을 짜증나게 만드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반사된 모습, 그 거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그 거만한 사람은 어쩌면 당신 스스로가 자기 주장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존재일 수 있어요. 혹시 당신은 자신감을 보이는 것이 거만함이라고 배우지 않았나요? 그래서 자신의 힘을 억누르고 그런 당당한 사람을 보면 화가 나는 거죠.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이 억눌러온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혹은 반대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했을 때 깊은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사실 그 고통은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어릴 적에 주목받기 위해 애써야 했던 기억에서 온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런 무관심을 반복할 때마다 그 상처는 다시 열리는 거죠. 당신은 그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이야기, 과거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질투일 수도 있고 비교심, 판단, 무시당한 느낌일 수도 있어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강한 감정은 종종 오래된 상처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당신이 그 감정이나 모습을 거부할수록 그건 더 자주 바깥 세상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치 당신 안에 아직 통합되지 않은 무언가가 계속해서 나 좀 봐줘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마치 우주가 매일 당신 앞에 걸어다니는 거울들을 보내는 것 같아요. 당신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럴 때 분노는 단지 전달자일 뿐입니다.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메신저죠.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을 깊이 화나게 했을 때 판단하거나 반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의 어떤 점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가? 이게 나에게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가? 이 감정은 내 안에 어떤 부분을 자극하고 있는가? 그리고 혹시 이 반응이 내 안에 어떤 상처를 치유하라는 초대는 아닐까? 이것이 투사의 힘이에요. 당신은 적이라고 여겼던 타인을 거울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진실되게 바라보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읽으면서 어떤 문장이 당신 안을 울렸다면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단지 배움을 정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아직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당신의 한 문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분노에 대해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를 이야기해 봅시다. 분노를 느끼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믿음이요. 어릴 적부터 우리는 분노는 나쁘고 약하고 통제력을 잃은 것이라고 배워왔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억누릅니다. 괜찮은 척 웃는 얼굴로 버티죠. 하지만 내면에선 이미 화산이 곧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분노는 당신의 적이 아니에요. 분노는 당신을 방해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려고 존재하는 감정이에요. 당신 안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게 경계일 수도 있고 가치일 수도 있으며 무시된 욕구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분노를 느끼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당신이 그 분노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칼 융은 강렬한 감정이 영혼의 메신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분노는 그 감정에 존재감 있게 귀 기울일 때 당신이 어디에서 자신을 배신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너무 많이 침묵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스스로에게 마땅한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노를 건설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방법은 존재하는 것, 멈추는 것, 의식하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그 화가 올라올 때, 즉각 반응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잠깐 멈추세요. 숨을 깊게 셋만 쉬어보세요. 작아 보일지 몰라도 이 단순한 행동이 자동적인 반응의 사이클을 끊습니다. 그리고 그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있어요. 선택입니다. 당신은 소리를 지르지 않고도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공격하지 않고도 경계를 세울 수 있어요. 분노를 품지 않고도 상황에서 물러날 수 있어요. 지혜롭게 응답한다는 건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의식적인 거예요. 자신의 에너지와 목소리, 내면의 상태를 스스로 다룰 수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그 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누구도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의 평화를 빼앗을 수 없어요. 분노는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이해받아야 할 감정이에요. 분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으면 분노는 변합니다. 분노였던 감정은 힘으로 바뀌고 폭발이었던 감정은 명확함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악당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하나의 부탁이기 때문이에요. 더 진실되게 살아달라고, 더 경계를 세워달라고,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말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들어왔어요. 상대방이 변하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그 사람이 더 이해심 많았더라면, 그 사람이 덜 비판적이었더라면, 사람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만 행동해준다면 마침내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건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의 평화가 타인의 행동에 달려있는 한 당신은 절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감정적 자유는 이럴 때 시작돼요. 더 이상 타인이 변해야만 내가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물론 당신은 변화를 원할 수 있고 경계를 설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지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평온, 중심, 균형, 이건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입니다. 몇 번이나 반복되는 관계 속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상처받는 자신을 발견한 적 있나요? 이야기의 얼굴만 바뀔 뿐 내용은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은 반복을 통해 치유를 시도한다고요. 다시 말해, 우리는 예전의 상처를 다시 자극하는 사람이나 상황을 끌어들이거나 선택하는데 그 이유는 고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과거에 미해결된 무언가를 치유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어린 시절 받아들여지기 위해 감정을 숨겨야 했을지도 몰라요. 너무 일찍 강해져야 했을지도 모르죠. 누군가의 사랑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맞추거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늘 침묵해야 했던 경험이 있었을지도요. 그리고 지금 무의식 중에 그 감정적 시나리오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끼는 분노는 단지 현재에 대한 반응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 감정은 오래된 기억을 안고 옵니다. 지금의 고통은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의 메아리예요. 그리고 세상이 그 상처를 조심스럽게 다뤄주기만을 바란다면 계속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디가 아픈지 아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뿐이니까요.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건 처음엔 아프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줘요. 이제 더 이상 존중받기 위해 애원하지 않아도 되고 관심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 이해를 요구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은 자신에게 그것들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그렇게 대하기 시작하면 그 파장에 맞지 않는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저와 함께 이 연습을 해봐요. 지금까지의 문장 중에서 당신을 가장 울린 문장을 하나 골라보세요. 어려울 때 당신을 이끌어줄 수 있는 문장. 그 문장을 지금 댓글로 적어보세요. 그렇게 할 때 그 문장은 단순한 글이 아닌 하나의 나침반이 됩니다. 길을 잃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향이죠. 이제 당신은 분노가 어디서 오는지 이해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메신저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중요한 건 실제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예요. 이 모든 걸 이론으로만 아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진짜 힘은 이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할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실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멈춤과 의식적인 호흡입니다. 아주 기본처럼 보이지만 혁신적인 실천이에요. 뭔가가 당신을 화나게 했을 때 말을 하기 전에,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멈추세요. 깊은 숨을 3번. 4박자 들이마시고 4박자 멈추고 4박자 내쉬세요. 이 간단한 호흡이 당신의 신경계에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은 안전해.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멈춤의 공간 안에서 진짜 자유로운 선택이 탄생합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내면 대화를 관찰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외부의 어떤 비난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쳐요.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아. 나는 항상 무시당해.
나는 실패자야 같은 생각들은 당신 안의 감정에 휘발유를 붓고 있는 거예요. 대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걸 다루는 법을 배우는 중이야. 이건 어렵지만 나는 내 편이야. 이런 연민의 언어는 당신의 정서적 반응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세 번째는 거울의 연습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강한 반응을 일으켰을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건 내 안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는 걸까? 저 사람의 행동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키고 있지? 혹시 이 짜증은 저 사람보다는 내 안의 문제를 말해주는 건 아닐까?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오래된 감정의 패턴을 끊고 새로운 이해의 문을 열어줄 수 있어요. 네 번째 실천은 침묵을 에너지의 방패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반응에 말로 대응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의식적인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의 표현이 됩니다. 이 침묵은 감정을 억누르는 침묵이 아니라 타인의 에고 게임에 말려들지 않기로 선택한 침묵이에요. 이런 침묵은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당신을 평온과 연결된 상태로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실천, 용서를 해방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용서란 당신을 상처 준 일을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이 짐을 더 이상 지고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원한이라는 닻을 내려놓는 거예요. 상대는 자신의 의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했을 뿐이고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그 고통에 갇혀 살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이죠. 이 다섯 가지 실천은 당신을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당신을 의식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의식이 분노를 명료함으로, 충동을 선택으로, 혼돈을 길로 바꾸는 힘이에요.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봅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집이나 직장에서 있는데 누군가가 무례한 말을 합니다. 비꼬는 말투, 부당한 비판, 예상치 못한 비난. 과거의 당신이라면 즉시 방역했을지도 몰라요. 목소리를 높이고 날카로운 말로 맞섰거나 아니면 아무 말 없이 삼키고 속으로 분노를 쌓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은 의식을 가지고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즉각 반응하는 대신 호흡을 합니다. 3번, 상대가 말하는 동안 당신은 자신의 몸과 연결됩니다. 화가 올라오는 걸 느끼고 가슴이 조이는 걸 인식하고 방어하고 싶은 충동을 알아차려요. 하지만 행동하지 않고 그저 관찰합니다. 그 다음으로 당신은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 말이 나에게 정확히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지? 말투 때문이었을까? 내용 때문일까?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 아마도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했을지도 몰라요.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고 모욕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깨닫습니다. 이 고통은 실제지만 새로운 건 아니에요. 이 감정은 더 오래된 이야기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응이 아니라 응답을 선택합니다.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면서도 차분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한 말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이 말투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단 한마디. 당신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폭발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와 단절되지 않은 채로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했어요. 이것이 진짜 힘입니다. 이것이 감정적 자유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논쟁에서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변 모든 것이 당신을 흔들려 해도 당신은 자신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실천입니다. 이전에는 무너졌을 상황 속에서 온전히 남아있는 것. 이런 선택을 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훈련시키고 당신의 평화를 강화시키며 당신을 둘러싼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타인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과 관계 맺는 방식을 바꾸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감정적 성숙입니다. 이것이 현실 속에 뿌리내린 영성입니다. 아마 이 모든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또 실수하면 어쩌지? 다음번에도 분노를 참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에 대한 대답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깨달음은 단번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작고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작은 침묵들 속에서, 잠시 멈춤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아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 자신을 관찰할 용기, 그리고 다시 시도할 의지입니다. 왜냐하면 매번 반응 대신 의식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는 거니까요. 당신은 하나의 패턴을 끊고 있는 중이고 더 의식적인 자신에게로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도 모든 것을 잊는 것도 당연해요.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도구를 갖고 있어요. 당신은 지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당신의 중심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부터 어떤 실천을 시작해보고 싶나요? 당신의 현실에 가장 와닿았던 실천은 무엇이었나요?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선택, 당신의 한 걸음, 당신의 통찰이 성장하고 치유하고 변화하려는 또 다른 누군가의 길에 빛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당신 안에는 하나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논쟁에서 이겨야만 안전하다고 느끼지도 않아요. 그 공간은 신성한 공간입니다. 말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완벽한 대답으로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공간은 존재로, 침묵으로,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공간 안에 당신의 진짜 힘이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폭발하는 분노가 아니고 충동에 휘둘리는 존재도 아닙니다. 외침도, 상처도, 판단도 당신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간입니다. 분노가 이해로 녹아들 수 있는 내부의 장창, 고통이 성장으로 바뀌는 내면의 장소, 상처가 치유로 전환되는 그 자리,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하지만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의 여정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이 여정에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존재감, 실천, 그리고 인내심. 익숙한 반응 패턴이 당신을 다시 끌어당기려 할 때 그걸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감, 새로운 반응을 선택하기 위한 실천, 그리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인내심. 당신이 멈추고 숨을 쉬고 의식적으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소란스러워도 휩쓸리지 않고 마음속에 고요함을 품은 사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혁명이에요. 이 영상이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을 울렸다면 공유해주세요. 단지 영상을 퍼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식을 퍼뜨리기 위해서요. 어쩌면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바로 이 말을 듣고 싶어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 씨앗을 다른 이의 마음속에 심는 사람이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해주세요. 이 공간은 당신의 영혼이 숨 쉴 수 있도록 존재하는 공간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을 때마다 돌아올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습니다. 내면을 바라보는 길을 선택해줘서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성장하려는 의지를 가져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신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